자, 191페이지 등기 신청의 방법. 등기 신청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7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전자신청. 여기 이제 전자신청입니다. 전지신청이 아니라 혹시 그거 이쁘게 봐주시고. 자, 전자신청이 이제 별표가 5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별표 3개지만, 별표 3개는 별표 5개하고 똑같아요. 각하 사유에서 또 별표 5개, 29조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자, 정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기타 필요한 서류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거고요. 자, 치아에 대해서, 치아는 우리가 등기를 완료되기 전에 하는 게 치아 사유가 되죠. 각하 사유, 29조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자신청과 뭐가 있다? 방문신청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씩 치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거기 191페이지 거기 등기 신청의 방법. 그래서 우리 방문신청, 전자신청이 있어요. 방문신청과 관련돼서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82페이지. 그거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죠. 그럼 얘네들 서류는 그 옆에다 써놔요. 이 서류는 뭘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게 한다. 여기에서 등기 진정성 보장으로부터 진정성 보장에서 등기 진정성 보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등기 진정성.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네.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불이익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통상 의무자 것만 제출해준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자가 제출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두시면 무척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 192페이지 서류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뭡니까? 여기에 신청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등기 신청 정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볼래요? 자,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이다. 그래서 1건 1신청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1신청 정보주의. 자, 요걸 싸잡아는 A 조건으로서 일괄 신청이 있다. 일괄 신청은 요거는 이제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거다.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의미를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면 필요적 정보 내용이 있고 임의적 정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역시 임의적 정보,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제공할 사항이고 요거는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요 편면에서 우리가 나갈 때 등기 신청 정보, 그래서 신청 정보는 원칙은 1건 1신청 정보주의요. A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동일성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정보 내용과 임의적 정보. 요거는 별표가 작년에 3개였으니까 오늘은 별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작년, 재작년에 별표가 3개였었어요. 그러면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는 23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92페이지 등기 신청 정보. 그래서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으로서 1건 1신청주의 원칙이라고 써놓고 2번에 일괄 신청이라고 써놔요. 일괄 신청은 가로 열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팁이 하나 있어요. 동일 소유의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를 은연으로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성이 포인트고, 그럼 193페이지 일괄 신청은 같은이 있어요. 특히 A번이 23회 때 2.5점짜리죠. 같은, 동일하다. 그래서 일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해놨죠.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A가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는 1. 필요적 정보 사항이 있고요. 필요적 정보 사항은 부동산의 신상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겨봐서 자, 뒷장을 넘겨보면 임의적 정보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임의적 정보 사항 별표를 하나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당사자. 이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당사자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이런 단어들이라는 걸 특약,
합의, 약정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임의적 정보사항이다. 특히 2번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대항적 효력, 대항요건주의 등기하고 연결이 되는 파트가 됩니다. 니은의 임의적 정보사항은 당사자의 전간에 약정이 없으면 이를 신청정보에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지만 등기원인 서면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법 29조 4호 신청정보가 방식 동그라미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되며 임의적 정보사항은 등기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배웠고 등기효력 그래서 등기효력권에서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 배운 부분이 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됐죠. 다음 중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것 임의적 정보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원칙 1건 1신청제요. A는 일괄 신청이다. 일괄 신청은 동일성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럼 필요적 정보 내용과 임의적 정보 내용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마무리됩니다. 그 측면에서 뭐 잊지 말고 그 측면에서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의미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7페이지 4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정서라는 게 있어요. 자, 197페이지로 가니까 우리가 이미 요거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어요. 매매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를 어떻게 분석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죠. 매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그럼 법률 사실도 있겠죠. 법률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자, 매매라는 것은 등기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요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정서라고 그래서.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정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자, 요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네. 그래서 부동산이 기록돼야 되고 A가 B한테 B를 팔았다.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되겠죠. 요 등기사항 기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죠.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당사자, 부동산, 등기사항이 기록 요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변지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등기 필정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는 뭡니까? 등기 필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요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갖춰줘야 거기에다 매매계약서 제출하면 필도장 찍은 필증이 되죠. 지금은 굳이 뭐예요? 굳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겁니다. 옛날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요건을 갖출 때는 옛날에는 미시였고 지금은 뭐다? 또는입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만 변질이 됐다라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197페이지 제가 본인이 책을 읽어 나가실 때 1번의 등기 원인 증명 정보란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일단 의의를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표시 밑에 요건을 있어야 된다. 근데 약간의 전자신청으로 가져오면서 변질을 가져왔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4번에 가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금융계약서가 있네. 자, 금융계약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 옆에도 하나 써놓으세요. 자, 금융계약서는 원칙입니다. 공식입니다. 원칙. 원칙은 일단 계약이어야 돼요. 계약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계약이 아닌지를 점검하라. 그러면 계약일을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인지를 점검하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2단계가 통과되면 부동산인 거를 점검하라. 부동산.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뭐다? 노가 돼요. 노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예스가 됩니다. 예스가 돼요. 그러면 노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되는 거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우리 부동산 등기,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공식을 딱 적어서 마무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림길은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정여다. 정여. 부동산을 정의합니다.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yes. 거민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거민의. 자, 그러면 수용입니다.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탈락이에요. 진정성은 따로 거민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탈락.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죠. 예약이죠. 탈락이에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서, 계약.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죠. 탈락. 자, 선박에 관한 계약, 계약이죠. 소유권이죠. 부동산. 선박은 준부동산이거든. 그래서 네스가 아니라 노가대에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약서를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요걸 잡아줄 게 아니라 요 단계의 어떤 공식을 외워서 노냐, 예스냐 결정을 내리라고요. 이게 하나의 원리,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적으로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법원에 가서 소송 사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 판결서를 받아서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거든. 그래서 판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이렇게 공식을 딱 정해놓으라고요. 그러면 금인의 여부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갑니까? 자, 우리가 판결을 우리가 찾아서 줄을 쳐놔야 돼요. 판결이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거민의 대상에서 거민 여부에 대해서 특히 2번이 나와 있네. 2번이 나와 있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하는 판결서, 하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정서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외울 거는 없어요. 그 측면에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장을 넘겨서 200페이지 바로 5번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 등기필정, 등기필 정보가 나오네요. 자, 요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주 출제돼요. 별표 4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목만 읽어도 50% 따먹고 가요. 그래서 등기의무자의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다. 그렇게 이제 이미 등기필 정보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필 정보다. 등기필 정보 앞에 뭐가 붙었다? 권리.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일명 권리정이라고 하긴 한다. 권리 앞에 누가 붙었어요? 의무자가 붙었죠. 그럼 의무자 것만 제공해주면 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50%가 해결돼요. 제목만 잡아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옆에다 몇 개 정리하고 들어가자. 첫 번째. 자,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 촉탁등기로서 거짓말 안 하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 판결이네요.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은 진정성이 확보되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그러면 A적으로 성사한 등기의무자, 이게 아까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랬죠. 성사한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와 등기필정은 절대 재교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교부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사라졌어. 그럼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몸으로 떼어라. 그래서 출석은 몸으로 떼우면 진정성이 되살아나죠. 그러면 우리 법무사한테 가서 공정 확인을 받으면 돼요. 공정. 그럼 법무사가 공짜로 해줄 일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정 확인 이런 것들은 진정성을 되살려 놓거든. 요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 요거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재교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정보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출제 경향이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만 잡아놔도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의의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뭡니까? 201페이지 방가로 4번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 요거 한번 체크해보자고. 맨 밑에 단독 신청 잡아놓고 상속을 인한 등기는 뭡니까? 단독 신청으로서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상속인 등기는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니은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특히 유정이죠. 유정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함으로써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요 니은은 자주 출제됩니다. 유정과 관련돼서.
자, 판결서와 관련돼서 원칙 제공하지 않는다. A적 측면으로서 거기 등기 의무자 그거는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뒷장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뒷장에 나와 있네요. 니은의 성산 등기 의무자. 성산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요 니은은 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요. 동그라미 4번 관공서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히 거기 박스를 다시 정리했어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제출하는 거. 그러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대표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자, 등기 제출할 이유가 있는 거, 상속인 등기 체크하고 유증, 진정 명의회복, 그 다음에 성산 등기 의무자 요 네 가지 측면에서 딱 숙지해두면 무난합니다. 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거. 왜? 재교부하자니까 확인, 몸으로 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확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뭐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단어는 진정성을 되살려 놓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자, 6번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한 정보. 이것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204페이지 농지 취득 자의 증명. 이거는 우리 공법 교수님 조민수 교수님과 관련돼서 특히 농지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농지법과 관련돼서는 농지 취득 자의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출제되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것은 거기 공법에서 우리가 배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 취득 자의 증명 요 정도만 우리 거기에다 적어 놓자고요. 자, 204페이지 농지 취득 자의 증명 정보 찾았죠? 자, 농지 취득 자의 증명 정보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바로 취득. 취득이라는 것은 계약이다. 일단 계약해야 돼요. 그러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습니다. 유상, 무상. 그래서 유상, 무상.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겠죠. 주소유권 이전이어야 된다. 자, 계약이더라도 특히 농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농지.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웠던 경자 유전의 원칙.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써놓고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농지 취득 자의 증명이 나오면 일단 계약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유상, 무상은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등기 예약 제공할 필요가 없네.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농지 취득 자의 증명을 제청할 필요가 없다.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발 요걸 적어놓고 자기가 잠깐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만 외워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딱 적어놓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그 밑에 한번 마무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게 오른쪽 205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자, 토지거래허가증.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증, 허가정보. 자, 요건 거래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오른쪽 205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정보에서 거래라는 것은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대가성. 대가성이라는 것은 유상이다. 그래서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과. 그럼 무상은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재산권에 한해서 우리가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출제된 거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식 뭐예요? 토지거래 과정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X죠. 소유권과 재산권. 이걸 딱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뭐하러 다 외웁니까? 그런 측면에서 맥만 딱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제출 사유와 관련돼서 특히 거기 내용 박스 1번을 딱 줄쳐놔요. 토지에 대한 유상의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설정 계약과 매매 예약 요걸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나머지는 유추 해석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두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잡을 거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206페이지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밑에 등기원인에 대해서 행정, 간생,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 판결. 판결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진정성이 보장됐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A적 측면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06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밑에 디귿, 그러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박스 쳐놓고 신청할 때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해 놓은 조항. 그래서 요 디귿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중결되니까 그 정도만 의미만 잡아두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7페이지에 또 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탁 쳐놔서 마무리를 해놓으라고. 207페이지 상단 팁 하나 있죠. 그거 하나 딱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7번의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3자 이해관계는 있다면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 정도만 잡아놔도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9페이지 바로 8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0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뭡니까? 자연인이 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이 되겠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바로 기억을 가서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로서, 여기는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로서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자가 아니라 이거는 등기 권리자일 거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넘기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두라고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보랑 국토교통부 출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해주고요. 법인은 법주라고 해놔요. 법주. 법인에서 법, 주된 사무소 주, 그래서 법주, 경주 법주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제외국민은 뭐예요? 대법원, 그래서 제대. 그래서 우리 군대 제대한다. 그냥 의미상으로 제대.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대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법인 아닌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은 출입국 이렇게 외워서 특히 우리 법인 아닌 재단하고 제외국민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211페이지 9번에 대리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요 9번과 관련돼서는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밑에 임의대리인이 있어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인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임의대리는 임장으로 주고 임장 출전하고요.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그 정도.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이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뭐예요? 일단은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둘 거는 자, 징세 확보 차원이었어요. 징세. 그래서 징세 확보 차원이 징세 확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그럼 요거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범위들이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을 겁니다. 자, 1번을 줄쳐놔요.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 명인,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를 한정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금을 누가 내죠? 등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이번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인이 되지 않는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 부조,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까 P7갑을 P1000덕으로 개명했을 때 새로운 등기 명인이 추가되지 않죠. 권리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객체의 변경이거든.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측면에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11번에 대장 정보라는 게 나와요. 대장 정보. 자, 대장 정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놓으라고요. 자, 옆에다 써놔요. 일단은 대장 정보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하나하고
대장 정보도 마찬가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 둘 거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대장 정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는 대장 정보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우리 다입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개 빼고.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면에 집어넣고 대장 정보와 관련돼서 처리가 된다면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1 줄잖아요. 방가로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방가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4번에 멸실 등기.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은 도면이네요. 도면과 관련돼서는 일반 건물이 아니라 거기 기억에 구분 건물 줄쳐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특히 2번에 대해서 조심해 놔야 돼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그러니까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되거든. 그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팁을 하나가 있어요. 그 팁 하나 체크해놓고 특히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맞물려 간다라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자, 13번에 이제 인감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별표 3개 놓고 조금 준비를 해 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 토대를 말아 놓고 문제풀이에 가서 뭐예요? 응용을 해야 되니까 13번에 인감증명이 있어요. 자, 인감증명은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등기 의무자라고 써놔요.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이렇게 써놔요. 원래 소유권 명인. 네. 자, 그러면 인감증명도 결론적으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누구의 진정성입니까? 등기 의무자겠죠. 자, 원래 집주인인가? 그러면 원래 집주인이 아닌지를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두 가지에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해.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요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바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가 있네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냐? 바로 대표적인 부기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라도 요번 달 코스에 해놓으라고요. 이번에 코스에서 문제풀이 가서 요걸 이용해 먹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암기사유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두시고 치고 들어가면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의와 관련돼서 연결을 하고 인감증명은 별표 3개짜리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잖아.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어때?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요 공식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최근에 나온 것은 인감증명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215페이지 맨 밑에 유효기간이 3개월짜리가 있어요. 가끔가다 유효기간 요 3개월짜리 한번 봅시다. A. 인감증명, B. 법인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처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토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본. 요거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 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문제풀이 강의할 때 그 정도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둘 거는 자, 216페이지 맨 밑에 이 맨 위에 법정 대리인 한번 잡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감증명에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분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임의대리는 이임장으로 고정. 이임장은 대리인이 이주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임장 뒤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돼. 그런데 법정대리는 이임장이 아니죠.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거든. 그러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그 2번 과거에 출제됐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217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저게 대표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거든. 그거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A, B, C, D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한번 보죠. 가등기 말소 좋잖아요.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 앞에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아까 말소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가등기 말소 이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 또 말장난을 치니까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4번에 대해서 오른쪽 219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이 있네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있어요.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은 이제 종종 출제되니까 그거 한번 잡아주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외우지 말고, 자, 2006년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2006년 1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줄잖아요. 줄만 쳐놓으면 되겠죠.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 그러면 좋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 2006년 1일 1일 이후, 1일 1일 이후입니다.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줄쳐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바로 뭐예요? 거래가액 등기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의미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매매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목록은 뒷장을 넘겨서 220페이지에 맨 밑에 있어요. 220페이지에 매매 목록 찾았어요?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자, 원칙과 예가 있어요. 요거는 18회 때 우리가 출제를 했으니까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한번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매매 목록은 이제 뭡니까? 연구 보존이라고 우리 아까 배웠고요. 연구라고 배웠고, 자, 매매 목록은 원칙과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제공해준다. 2개 이상일 때. 자, 예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이때는 반드시 제공해준다. 예적 측면으로서. 그래서 18회 때 출제된 게 여기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일단은 연구 버전이다. 그러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라는 거 포인트 잡아야 되고, 예적 측면으로서 한 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반드시 제공한다. 그러면 1번은 원칙이 되는 거네요. 자, 오른쪽에 가니까 뭐예요? 오른쪽 2개 이상일 때. 자, 2번은 A적 측면이죠. 한 개의 계약서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을 가져서 각각 신고한 게도 매매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3번이 A네요. 신고 필증이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수인 각각의 수인 A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AB가 구체적으로 매수한 가액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거기 1번과 1, 2, 3 요 세 개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복잡하기만 하지. 그렇다고 또 뭡니까?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또 뭐의 책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래가액의 등기 방법에서 맨 밑에 자, 번갈아 5번에서 4번 정도를 체크해 놓으세요. 4번. 동그라미 4번이 있을 거예요. 매매 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고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안의 가호로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이에는 경정 변경할 수 없다. 이 4번도 많이 등장하는 지분이니까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22페이지 전자신청이 나오네요. 전자신청 별표 5개짜리죠. 5개 놓으세요. 자, 여기 측면에서는 전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여기 부분은 이해할 부분이 없어요. 몇 개 빼고는. 우리가 체크를 잘 해놓고 어디가 논점이라는 걸 잘 잡아놓으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전자신청입니다. 이번에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은 뭡니까? 자, 적격자와 전자신청의 적격자, 부적격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적격자, 부적격자. 자, 선생님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잠시 기다려서 체크해 줄 테니까 대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적격자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을 가진 자고요. 자,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인,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부적격자는 비법인이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러면 얘네들은 방문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여기 강의 듣는 사람도 더 배움 회원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그게 사용자 등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그럼 사용자 등록만 가능. 외국인은 언제나 사용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안 해요. 그게 가름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비법인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대를 잡고 그러면 가로 1번에 전자신청 가서 중요 포인트를 밑줄을 탁탁 그으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거기 나와 있네요. 당사자 자인이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되고요. 법인은 거기에서 밑에 비법인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많이 출제된 겁니다.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를 지칭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가로 3번. 자, 오른쪽에 가서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1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그래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사용자 동그라미. 자, 224페이지 방가로 4번. 자, 방가로 3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사용자 동그라미. 그래서 5년이 아니라 3년. 사용자를 잡아두라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이 파트에서도 무난하다는 거. 그 부분이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225페이지 3번에 전자신청의 방법, 업무 처리 예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셨어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둘 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앞장 맨 밑에 225페이지 맨 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놓자고요. 자, 맨 밑에 2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공해야 할 정보 중 법인 등기부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정보와 같이 등기소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만 하고 제공을 생략한다. 왜냐하면 자기 집구석에 있거든. 등기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감각을 잡아두라고. 그래서 225페이지 뭐다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기니까 226페이지 맨 밑에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 그래서 등기신청 수수료 줄쳐놓고 글씨를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오른쪽 7일 요걸 동그라미 쳐놔요. 요 7일입니다. 자, 그 의미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접수 쭉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조사교합과 관련돼서 했는데 거기 가로 7번 교합 완료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맨 밑에 228페이지. 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등기 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 완료 사실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 7번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실행 절차가 이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간신히 우리가 이제 서류 구비해서 등기소에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또 탁탁 잡아놓자고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 딱 나와야죠. 그럼 요 당사자가 이제 등기소로 직접 왔다. 그러면 방문 신청이 되고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 돼요. 그러면 등기 실행 절차로서 이제 등기소에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죠. 바로 접수라는 단어가 보여. 그래서 229페이지에 접수 공문의 접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맨 밑에 229페이지에 가로 2번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언제?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밑에서 두 번째 밑줄을 딱 꺼놔요. 저장된 때. 자, 접수를 하면 자, 가로 3번은 이제 뭡니까? 뒷장에 넘겨봐요. 등기 허락 발생 시기 이미 봤죠. 접수한 때 낄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놨으면 등기관에 이제 조사기 교합에서 조사. 그래서 2번에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거 한번 체크해두고. 자, 그럼 완료된 점에 이제 치아를 보는 거예요. 치아. 그러면 치아와 관련돼서 3번에 치아와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치아의 주체는 뭐냐? 일단 누가 하느냐? 첫 번째 누가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 치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봐야죠. 자, 치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뭡니까? 치아가 뭐냐 보자고. 치아는 언제 하느냐? 바로 등기 완료 전 단계에 한다. 완료 전. 치아의 시점이죠. 그러면 등기 완료 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합 전이라는 게 이제 시점이 이제 하나의 논점으로서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등기 완료 전 단계에 한다. 이 치아라는 것은 뭐랑 똑같죠? 철회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민법에서 철회. 철회라는 것은 법리로가 발생 전에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의 치아, 등기의 철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일괄 신청하고 공동 신청.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요. 자, 공동 신청입니다. 자, 일괄 신청은 뭡니까? 이거는 내용이야. 서류의 측면이에요.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류는 나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일부 치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부 치하도 가능하다. 전부 치하, 일부 치하 가능. 근데 요 공동 신청은 뭡니까? 주체야. 사람은 쫓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측면으로서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전부 치하가 됩니다. 반드시 전부 치하가 된다. 전부 치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대리인이 취하려면 대리인이 취하를 해야. 대리인이 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대리인은 효과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취하게 돼서는 본인의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수건이라는 거. 대리인은 함부로 취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230페이지 등기 취하란 등기 완료 전 줄잖아요. 대리인은 등기 신청 또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 취하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두 번째 특별 수건이라는 걸 우리가 줄쳐놓고, 그러면 쌍방 대리면 쌍방 본인으로부터 받아야죠. 한 방이면 안 돼요. 앞에가 쌍방이면 뒤에도 쌍방이라는 거. 그게 이제 231페이지에 쌍방 대리가 있네. 자, 시기와 관련돼서는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줄쳐놓으면 돼요. 거기까지 마무리를 쳐놓고 1번의 전자신청 읽어보고 방문신청 읽어보고 그러면 3번의 일부취하 특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일부취하는 내용적 측면으로서 전부취하도 가능하고 일부취하도 가능한 거 이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기 팁이 하나가 있어요. 수개의 부동산에 일괄 신청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하할 수 있다. 왜? 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에 넘겨보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공동 신청이라는 게 아니 가로 4번에 뭐예요? 보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정. 그래서 보정과 관련돼서 보정은 내용적인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보충입니다. 자, 정입니다. 정정이죠. 그래서 보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충, 정정. 그래서 보증. 자, 번기 신청의 보정은 신청서의 흥결, 보충, 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거 한번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보정과 관련돼서 그 의미 하나 딱 체크해 두시라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한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3번으로 가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정의 이행과 관련돼서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할 수도 있다. 사무원 줄쳐놓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통계의 등기한의 조치. 그래서 거기 신청이 흥결이 보정되지 않는 이상 각하해야 되며 등기한이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때 각하하지 않는다. 그 측면에서 기억을 해두라는 거. 자, 5번에 이제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각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각하. 이 각하라는 것은 거부처분이야. 거부처분.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꼭 잡아둘 거는 뭡니까? 바로 각하와 관련돼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여기에서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요 2호는 반드시 잡아야 돼.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 각하다. 그래서 뒷장에 자 234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그게 바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정리를 해놨다고. 근데 각하사유와 관련돼서는 234페이지에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특히 1호와 관련돼서는 사건이 관할 위반이 아닐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호와 2호 잡아놓고 특히 그 2호에 대해서 등기법 규칙, 등기규칙 52조에 또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밑에 박스를 별표 5개 넣으세요. 그거는 무조건 2.5점짜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면에서 대어놓고 요걸 우리가 이제 돈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2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등기할 사항인 것,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오늘 이제 우리 자 등기할 사항인가 아닌 것은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다뤄졌던 겁니다. 그래서 별표 5개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다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치하도 없다. 그래서 236페이지 바로 2번 기입이라는 게 있네. 기입이라는 것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완료시켜야 돼. 236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번에 교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교합이라는 것은 완료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합의 효과로서 가로 4번에 교합의 효과가 나와 있어요. 완료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가 완료됐다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써놨어요? 교합 후에는 자 237페이지 가로 4번 교합의 효과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합의 후에는 등기 신청을 취할 수도 없고 기록에 가오가 있더라도 자구 정정 방법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등기관이 교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당의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한 것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게 이거죠. 바로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어. 전자 신청의 적격자, 부적격자 이거 반드시. 그럼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되는 거. 우리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세 가지 반드시 정리해 놔야 돼요. 거민계약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토지 거래 허가 정보, 대표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인감 증명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는 정리해 놔야 되겠네요. 거민계약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또 뭐가 있어요? 인감 증명, 토지 거래 허가 정보, 등기 필 정보. 요 정도만 정리해놔도 우리가 무난하다는 걸 생각이 들고요. 치하 사유와 관련돼서 치하가 이야기했죠. 치하에 대해서 철회와 같고 각하 사유는 뭐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특히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 사건 2호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무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고 효력 발생 시기는 뭐에 접수한 때.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때라고 그랬죠. 아까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고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가 되죠. 그런 것만 정리해두면 교합의 효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죠.